지금 방송으로 이준석 의원의 이력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준석 의원 하면 1985년생, 굉장히 어린 정치인인데 이미 여러 정치 보직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저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정치에 뛰어든 거는 이제 하버드대 1학년 때 그 유승민 전 의원, 그 아버지 친구라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도 잘 몰랐고요. 이제 이분이 나중에 좀 유명해지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처음 본 거는 지난번 그 회하고 좀 연장선상인데 그 홍준표 네. 그 최고위가 붕괴하면서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잖아요. 그때 이제 이준석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준석 손수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당시 이제 당대표가 발탁했다고 그래서 박근혜 퀴즈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박근혜 퀴즈라는 그 별칭이 붙어 있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박근혜로부터 벗어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누구보다도 이제 박근혜 정부를 많이 비판을 했고요. 뭐 탄핵되는 과정에서도 뭐 제일 먼저 뭐 이제 비판적 목소리를 냈고 탄핵 찬성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10년 뒤지만 2021년도에 당 대표 나올 때 네. 이제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박근혜로부터는 확실히 멀어졌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특히나 언론을 상대로 한 스킨십이 상당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백봉 신사상이라는 걸 주는데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으로 당당하게 이름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은 정해져 있어요. 일단 그 좀 퇴행적인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뭐 갈라치기 등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 문제나 이런 것도 네. 되게 올바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개혁적인 정치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보수 정치인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분이 언론에 응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전화도 잘 받고 맞아요. 기자들이 네.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보통 백봉 신사상 기자들이 투표하니까 봤죠. 근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사실. 그리고 이 네이밍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에 대해서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를 들면 간철수란 표현 이런 것들을 유행을 시켜가지고 기자들한테 굉장히 먹잇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지난번 홍준표 그 시장 때 잠깐 이야기하려고 말했는데 홍 시장이 한때 뭐 PB 요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홍 시장이 말하는 걸 기사를 쓰면 그게 이른바 이제 그 비유수가 올라간다. 오, 그래서 네. 이제 뭐 당시 뭐 부장도 홍 시장 말하면 뭐 빨리 그 기사를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의원도 그런 능력은 홍 시장하고 비슷한 거죠. 기자들이 요구하는 내지는 뭔가 흔히 말하는 억울을 끌 수 있는 발언들을 원체 제대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신사상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상을 하나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2016년에 새누리당으로 이제 출마를 했고 중간에 이제 바른미래당을 거쳐가지고 그 2020년 선거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어느 정당으로 나온 겁니까? 예, 그때 그 미래통합당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한테 김성환 의원이죠. 이제 네. 크게 진다고 그랬는데 출구조사에서는 막 3%대로 붙어서 굉장히 좀 그 이변을 일으키나 했는데 결국 이제 두 자릿수 차이로 졌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재밌게 본 건 제가 그래도 정치밥을 오래 먹고 살았는데 네.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하도 당명이 바뀌어가지고 네. 예전에 이거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당명을 굉장히 오래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전 그래서 사실도 지금 가끔 한나라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입에 붙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탄핵되고 나면 무슨 당으로 이름을 바꿀까 막 이러면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아 그럼 제가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아니, 어떤 이름이 될 것 수고를 해서 같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국민 개몽당, 네. 두 번째는 뭐 아스팔트의 힘,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호수 위에 당 그림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호수 위에 당 그림자. 당 그림자. 달 그림자 그래서,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그래도 마음에 끌리는 거는 국민 개몽당. 이거 국민 좋아하잖아요. 호수 위에 당 그림자가 좋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림자를 뒤에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호수 위에 당 정도 하면 아니면 뭐 이렇게 당 앞에다가 붙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요일마다 바꿀 수도 있고 그냥 땡땡당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20년에도 이제 총선 도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비약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무게가 입지가 커지는데 바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2021년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인데요. 뭐
당시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뭐 이른바 그 당원 조사에서는 뭐 졌지만 이제 국민 조사에서 이겨가지고 당대표가 네. 됐습니다. 뭐 30대 뭐 보수 정당 뭐 최초의 대표죠. 뭐 그래서 큰 그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당시 이제 언론들의 평가들도 뭐 저희 신문사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맞아요.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제 뭐 이준석이 의원이 냈던 공약 자체가 좀 이제 기존 이제 여의도 문법에서는 좀 보기 드물었던 공약이라서 관심을 끌었죠.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뭐 토론 배틀이라든가 오, 맞아요. 네. 아니면 뭐 후보 공천 자격 시험을 치겠다고 네. 하고. 근데 이제 뭐 그것보다도 이제 이른바 그 여성 할당제 등에 대한 어떤 2030 남성들의 어떤 역차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건드려 가지고 그런 지지들을 모아가지고 당 대표가 됐고 그 자산들이 뭐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당대표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신문들이 아마도 다 머리 사진으로 뽑았던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거든요. 네. 그 얘기 언론을 하는 게 능수능란하죠.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제 즉흥적인 기억인데 제가 처음 본 건 아무튼 저 이준석 의원이 그 20대 그 뭐 비대위원으로 당에 왔을 때인데 네. 사실 저는 그때 이제 반장이라 저희 때 이제 꼰대 마음으로 이제 사실 이 의원하고 저희하고 만날 일은 없었어요. 그래 이제 말진 기자들이 이 의원 한 그랬죠. 건데 네. 제가 이게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몇 번 본 거는 이렇게 막 청년같이 막 이렇게 뭐 야상 같은 비슷한 거 입고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신선하게 봤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뭐 그 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뭐 네.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처음에는 이제 원래 이렇게 좀 신선하고 풋풋한가 보다 그랬는데 이 뒤로 가면서 아, 이거 이벤트에 능하구나.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박근혜 퀴즈를 벗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뭔가 계획된. 그래서 지금도 이게 나는 그 기성 정치인들은 보통 이러고 다니거든요. 일단 제가 국회의원들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요 100m 거리도 안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관에서 보면은 국회의원하고 본청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기 충분한 거리인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차불러서 국회 예. 출입할 때 보세요. 항상 그 의원회관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맞아요. 차가 네. 와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굳이 본청으로 갑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그걸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때는 물론 의원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달리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네. 신선해 보이고 좀 젊어 보이고 일단 나 튼튼하다. 그다음에 나는 구태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측면이 사실상 있었던 것도 맞고요. 뭐 그래서 이게 뭐 꼭 정치적 계산에 따른 그런 거로만 볼 건 아닌데 여하튼 되게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실제로 이준석 의원을 지금까지 이제 취재한 후배들 이야기는 그 본인이 지금도 종종 뭐 자전거까지는 아니지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한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평가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쓰여진 외피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수구적이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30대 젊은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다 보니까 보수 개혁의 이미지를 얻게 된 거거든요. 정당 자체가. 그런 득도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당선된 것 자체가 그때 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보수 언론에 제가 아는 후배가 칼럼을 썼는데 뭐 굉장히 뭐 할 수 없는 찬사를 보냈더라고요. 네. 보수 개혁의 뭐 목소리에 부응한 거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준석 의원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인가 이거는 뭐 제가 정치인들을 봤지만 그 어느 정치인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과 뒤가 실제 모습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그래도 저 상품성은 하나는 참 있다. 그런 정치인으로 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이는 행보들은 좀 의문표가 붙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됐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대선이란 굉장히 중대 선거를 치르게 됐고 보통 보면 우리 선거 주기라는 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여야가 바뀐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은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준석 의원이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이른바 2030 지지세를 뭐 윤석열한테 몰아준 뭐 가장 큰 공로자 중에 한 그렇죠. 명이죠. 네. 그 뒤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의 공을 잇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본인이 그 나중에 이야기를 했듯이 양두구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그 뭐 첫 번째 공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사람이죠.
아니 그런 공로자는 맞는 건데 보면은 저는 이제 매피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어쨌든 안철수라는 사람하고도 같은 정당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가 멀어졌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도 그 대권을 도전하는 사람이 당대표로서 같이 했는데 또 사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자기가 만든 개혁신당에서도 천하용인으로 불리던 허은하 대표랑 또 갈라서요. 이쯤 되면은 사실은 그 과거에는 이준석의 책임이 몇 할인지 못 헤아렸는데 이준석의 책임이 상당한 이유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짐작은 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들은 건데 그 이준석 의원이 그 되게 그렇대요. 저기 지는 걸 참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거스르거나 하면은 이걸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대선 때 있었던 얘기인데 대선 때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 대선 캠프에서 그 당대표 시절인데 뛰쳐나가잖아요. 윤석열하고 네. 싸워서. 그때 그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뭐 그 유력 인사가 이름만 될 만한 이런 말을 했대요. 참 저 윤석열이도 문제지만 이준석 쟤도 문제다. 지는 걸 참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당 대표면 대통령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뛰쳐나가냐. 그러면서 아 저 성격 저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허은하 대표 건도 있잖아요. 전 대표 맞아요. 건도. 네. 이렇게 봅니다. 전 그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철근이라는 사람을 날림으로써 벌어진 일인데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 사실상 지주잖아. 내가 당 주인인데 내 사람을 내쫓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감히 나한테 덤벼? 뭐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좀 싸웠던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화술도 좋고 능수능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기술을 부리다 보면 자기가 가까운 사람도 어떻게 본의 아니게 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 배려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건 어쨌든 참지 못한답니다.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참지 못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바로 이렇게 받아 쳐주는. 아니 자연스럽게 개혁신당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 이제 창당 관련된 새로운 정당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고 선언을 했을 때 노원구에 있는 숯불 갈비집에서 이제 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기사를 참으로 많이 갔고 당시에 봤던 원고가 전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 정당이라는 게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 외연을 넓혔다가 또 이제 싸우고 틀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3석을 배출하게 된 건데 이 정당이 창당된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내용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말이 개혁신당이지 이게 지금 개혁 구당도 아니고 지금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내용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그리고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뭐 그 이낙연 그 뭐 총리가 이끄는 그러니까요, 당하고 네. 합쳤다가 뭐 일주일 만에 깨지고 그리고 그때 뭐 어디죠 저기 뭐 정의당 쪽 있는 그 의원들도 들어왔다가 나중에 배제시켜서 나 너한테 줄 자리 없다고 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뭐 그걸 뭐 모두 뭐 이준석 의원 개인에게 돌리는 건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준석 의원이 이 덧셈의 정치라는 걸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 내지는 뭐 이준석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느냐. 네. 심지어 뭐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 될 때 그때 이제 젊은 이른바 그 참모들하고 같이 움직인다 해서 2명, 3명 같이 움직이면서 거의 뭐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제 선거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때 같이 했던 그 핵심 참모도 벌써 떠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이준석 의원 쪽에 있긴 한데 역할이 지금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서 사실상 그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덕목 이런 네. 부분을 한번 이준석 의원도 한번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하고 방송을 정치비상구에서 해봤는데 그게 공사석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게 약간 뾰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듯 누구한테나. 왜냐면은 워낙 또 일찍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낮게 보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였는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단은 뾰족한 모양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기 싫어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겉에서 보면 되게 건방지고 좀 그리고 아까 뾰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인사들 있잖아요. 뭐 김종인 의원이나 네. 하다못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면 굉장히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대요. 공손하고 그 뭐 아주 뭐 모든 걸 해줄 것처럼 네. 그게 공손한데 이제 자기를 건드리고 이제 뾰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지를 못하니까 이제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 언제 이 얘기를 꺼내나 했는데 이분이 막
덤비잖아요. 뾰족해. 그래서 항상 남을 공격할 때 보면 이제 이 복서로 치면 인파이터죠. 이게 막 깊이 들어가서 턱에 한 방 네. 날리고 뭐 혹은 윤석열 좋아하는 훅으로 한 방 탁 날리고 뭐 훅날리 체격은 아닌데 아무튼 턱으로 뭐 스트레이트를 날리든 이런 스타일인데 자기 논란이 나오면 싹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문제 나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성접대 의혹이 나왔을 때도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건 뭐 3인 성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사실상 그 얘기 자체를 굉장히 피하는 편이거든요. 남들이 굉장히 이슈화를 하는데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참전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그 이슈를 피하고 다른 걸 던져요. 항상 던져. 그런 식으로 피하니까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인파이터인데 자기 얘기는 아웃복싱이 흘러서 살살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노회한 정치 기술자다. 그래서 아주 젊은데 하는 짓은 굉장히 노회한 기술자구나.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회한 정치 기술자면서 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보고 별명이 기름장어였어요. 피해간다고. 네. 아, 이준석 의원도 상당히 미끌거린다. 되게 피하잖아요. 자기 문제를.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그 CBS 김현정 맞아요. 그거 네, 나왔을 뉴스, 때 네.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 비판을 합니다. 이거 유착 의혹. 그랬더니 그때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유동규 씨나 김부선 씨 얘기는 안 하면서 왜 이런 얘기 그거나 먼저 해명하세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준석 의원의 그 정치를 그 자기 정치 그다음에 자기를에 대한 논란에 대한 방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노예함이 증표라는 게 아까 언론 얘기도 했었는데 기자들과 그만큼 소통이 많은 거고 최근에도 보면은 김현정의 뉴스라는 프로그램에 자기가 유리한 이미지 같은 것들 통계 자료를 노출시켜 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CBS 쪽 그 뉴스쇼에다가 이제 뭐 당시 이제 게스트로 나오는 국민의힘 조정임 의원 공격할 여론조사 자료를 제작진한테 제공하면서 뭐 이제 여기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뭐 엑스트라지 하지 못하게 해라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작진이 바로 이제 반박문을 통해 가지고 뭐 이준석 측에서 재료 제공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가 당시에 뭐 새벽 6시쯤인가 올라왔는데 이게 뭐 중요해서 넣었다는데 그게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하는 방송에 이게 나올 정도로 바로 반영되기가, 중요한지가 좀 네. 의문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준석 하면 이제 이른바 미디어 정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이른바 정치권에 데뷔하던 시기가 2011년 이때인데 그때가 이른바 이제 종편이 처음 생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보수 패널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준석 의원은 당시 이제 그 종편 출연을 통해서 자기 인지도를 쌓았다고 뭐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 입장에서는 이 보수 쪽 패널 중에서 멘트도 잘해주고 와가지고 딱딱 이야기되는 걸 하니까 되게 선호할 만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이 서로 봐주고 이제 심하게 말하면 좀 길들여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그때 좀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당시 이제 공천 개입 다루는 뭐 이제 공중파 TV 토론에 이 명태균 씨하고 연루되어 있는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패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냐, 과연 저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고 미디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는 미디어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자기 손바닥 안에 놓고 다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CBS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뭐 사실 이런 정치인들이 전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처럼 저렇게 기술적으로 다룬 정치인은 없었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처음에는 좀 신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저기 언론에 나와서 정치인이 직접 자기 얘기를 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야, 보수 교육의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의원이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자기 스타일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 얘기는 피한다. 남의 얘기 꺼낸다. 그럼 그때는 이제 이게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언론에서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이 좋아한다는 게 무슨 인간적 호감도 이런 거 아니고 써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그렇죠. 네. 멘트 잘해주고 그리고 또 이미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언론도 사실 이준석 의원을 좀 많이 활용한 측면이 있고 이 의원도 그런 자기의 상품성을 내세워서 언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자기를 둘러싼 논란이 그전에는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정치이니까 신선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지금은 뭐
자기도 굉장히 큰 정치인이고 사실 말이 초선이지 정치적 무게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3, 4선은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나이에 네. 비해서. 근데 지금 뭐 명태균 의원부터 의혹부터 뭐 각종 게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미디어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장 뭐 얘기되는 사람 이런 얘기나 하고 아니면 뭐 그 얘기하면 뭐 너는 네 의혹이나 먼저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그동안은 좋았던 언론 관계가 좀 이제 본인한테 덫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풍경인데 여야 잠룡들도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여러 잠룡들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태도의 문제가 일단 큰 거겠죠. 이 의원이 지금 하는 정치 방식이 특정 집단 뭐 내지는 특정 사람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갈라치거나 그래서 이제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럼 그 특정 집단인 사람 내지는 이 의원 입장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원이 말하는 게 다 비호감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위를 차지할 정도라는 거는 그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최근에 뭐 좀 전에 그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논란들을 보면서 야, 기성 정치인하고 비슷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의원에 대해서 약간 개혁적인 모습들을 기대했던 그게 뭐 보수 중도 지지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이제 나오는 것도 싫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보다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감도를 얘기했을 예, 때. 예. 그럼 그거는 뭔지 한번 자신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잠깐 뭐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얘기를 했지만 언론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속 시원하게 하지만 이 의원이 보면 최근에 이제 논란됐던 걸 보면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말한 걸 녹음해가지고 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론 입장에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야 이거 언제 내 거 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격 대상이 자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이제 피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의원으로서는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기본적으로 좀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능숙한 거죠. 네. 뭐 이걸 이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쉽게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극장형 정치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정책의 본질이라든가 그런 문제보다는 이 대결 자체가 주는 흥미에다가 관심을 쏠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작 이제 국민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눈을 돌리게 하는 건데 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뭐 허은하 대표랑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명태균 이준석 의원 이런 공방이 그런 구도를 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공격하는 쪽이 아니고 공격받는 쪽이라는 거죠.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성 정치인하고 닮았다고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사건이 아까 두 분 짧게 언급하셨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같아요.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여러 차례 만나고 어울렸다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가졌던 그런 젊은 이미지들이 뭔가 희석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뭐 이제 저 사람은 지방의 어떤 정치권을 오래 출입하다 보면 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머리 2대8 가르마로 이렇게 기름 바르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딱 표가 나는 그런 사람들 처음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줄줄이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대체 명태균의 매력이 뭔가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일단 명태균이 굉장히 명쾌하대요. 직관적이고 그래서 근데 어떤 컨설턴트한테 이제 뭘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유명한 뭐 A안이 있고 B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은 A안으로 가는 죽습니다. 무조건 B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좀 들어오고 근데 그게 좀 먹힌 거야. 그래서 이제 이준석도 그걸 되게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다못해 윤석열이 이제 뭐 A안이 있고 B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저런 평론가는 한 트럭 있어 가라고 그래 막 이러는데 명태균은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방향 제시라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 의원은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명 사장은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 심하게 말을 안 하잖아요. 물론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좀 그동안 뭐 흑역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명태균 입장에서도 우리 이제 뭐 녹취록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명태균이 그 보수 개혁을 꿈꾸잖아요. 보수의 판갈이 뭐 개헌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수의 판가리를 하는데 이준석만한 상품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서로 이용한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다. 그렇게 이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